아침 일찍 우리 구미 땅에 살기 좋은 우리 구미 땅에 사시는 여러분, 종종 만나지만 또 좋은 금호산 명산이 어디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공기 좋고 환경 좋은데 찾아오지 못하지만 이런 기회에 만나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여러분들도 밤에 또 아침에 우리나라 선거 또 행동하시고 이럴 때에 나라 민족 사랑하고 보수적 영남 우리가 뜨겁게 또 기도하고 좋은 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옥을 뛰고 있는 어젯밤에도 군산에서 또 오늘 끝나면 대구에서 다시 또 서울에 내일 밤에는 또 부산에 6시 전체 우리는 적게 보지만 딴 데 몇천 명씩 보이죠. 다음 올 7주간은 12,000명 금남교에서 또 나라를 위한 걱정, 염려, 집회가 3명 이루어지는데 정방훈 목사님 잘하십니다. 오늘 보험만 폰을 위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특별히 국정에 바쁜데 우리 김성조 의원 모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직도 뭐 시간 잘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제서 얼굴 한번 인사 한번 보이시고 우리 남유진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시간상 우리 강의부터 보는 강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사님 뭐 할까요? 시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여러분처럼 한 시대에 목회 잘하고 또 부흥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일을 하나님과 사람과 또 나라와 사회 앞에 제 할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두 정권을 지나면서 이러다가는 인민공화국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 생각인가 다른 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인민공화국일 것 같아. 그랬더니 듣던
목사님들이 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어떻게 이 멀쩡한 세상에 이 나라가 인민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는 이런 느낌을 목사들이 받게 되는가? 그래서 걱정을 하던 중에 하루는 부흥회를 갔다 와서 제가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을 전애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죽지 말고 승천하라고. 근데 우리 아들내미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지금부터 딱 5년 전입니다. 우리 아들 그 방에 들어가서 책상 앞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어디가 화면 보이시죠? 혹시 한글을 읽을 줄 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부시 죽여.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저의 친아들입니다. 어디 데려온 내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서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전에로 아빠가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눈을 밑으로 샥 깔아뜨면서 요 빨갱이들은 눈이 달라요. 우리 아들이 빨갱이가 돼버렸어요. 그때 눈이 샥 이렇게 밑으로 깔았는데 그때 눈을 보니까 꼭 유신이 눈하고 비슷해. 부시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시가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잖아. 미국 대통령을 너가 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부시 사진을 걸어놓고 칼 가지고 부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인초등학교로 다니는 교장 선생님 김유동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전해녹 선생님 뒷조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학교 갔다 오더니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부시 사진을 칼로 찍고 부시를 죽인다고 그래 난리니.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조사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실 때 정교조라고 혹시 보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정교조 보지. 그 정교조가 그 학교 교원단체잖아. 그랬더니 전해녹 선생님이 장인초등학교에 그 정교조 지부장입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정교조가 뭐 하는 단체인가 하고 한번 들고 파봤어요. 이계성 교장 선생님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 그리고 또 이런저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책도 읽어보고 들고 파봤더니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어젯밤 여러분들 중에서도 밤잠 못 자신 분들이 계셨죠. 선거 결과 보신다고. 지금 정교조가 한국에 7만 8천 명인데요. 이 정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집단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제일 많을 때는 18만 명이었어요. 18만 명. 현재 위장탈당하고 정교조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엄살 부리려고 숫자를 줄이려고 위장탈당하고 남은 게 7만 8천입니다. 걔들은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월급이 손에 들어가기 전에 통장으로 넘어가냐 컴퓨터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원천징수 돼요. 그 7만 8천 명이 10만원씩 내보세요. 78억이요. 한 달에 78억을 걷어가지고 한 총련, 정교조, 민주노동당 할 것 없이 돈 거기서 다 내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선거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정교조는 한 사람당 100명씩을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 한 달치 월급도 쉽게 던져버려요. 우리 우파 시민단체는요 1년에 돈을 1억도 주는 단체도 없어요. 1년에 돈 1억도 못 버는. 지금 서울에 있는 300개 400개 되는 우파 시민단체 자유총연맹 뭐 있는데요. 그 중에
90%는 나홀라 단체는 나홀로 단체장. 회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만 단체장이에요. 정교조 무시무시합니다. 정교조들이 한번 휘두르면, 이번에도 지금 제일 어젯밤에도 일어난 일 중에 분당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원래 7대3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70%고 그 30%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여론조사가요 전혀 안 맞습니다. 강원지사요 10% 이긴다고 하는데 까보니까 이기는 뭘 이겨요? 여론조사 우리나라 안 맞습니다. 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시다시피 핸드폰으로는 여론조사 안 하게 돼 있어요. 가정집 전화로 하는 거예요. 가정집 전화인데 낮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물어보면 그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쪽 애들은 얼만큼 이 벌써 일사불란하게 이심점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지 여론조사 물으면요 반대 사람을 대답해버려요. 차라리 반대 사람 대답하는 겁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 딱 가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멀쩡한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꼴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몇 년 동안 성경 덜 읽고 제가 여러 가지 한국 근대사 책을 읽어보고 또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여기에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새벽에 기도 마치고 좀 잠도 한잠 주무셔야 될 텐데 새벽에 이렇게 오게 해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분명히 다시 한번 살려냅시다.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요. 살려냅시다. 저도 어제 사실 그 군산에서 주일 밤부터 경상도 말로 새 빠지게 풍냐고 새벽 1시까지 안수기도 다 하고 그리고 지친 몸으로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2시간 동안 여기 달려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꼴을 보면서 내가 더 세상 살면 뭐하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멘트를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 질문에서 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여기 국회의원, 의원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신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겠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같은 한 식구니까 뭐 의원님을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공격을 당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사건 때문에 530만 표를 더 찍어줬는데 왜 다 까먹었냔 말이야. 530만 표를 더 찍어줬는데 530만 표를 더 찍어줬으면 이 나라를 다시 박정희 때처럼 독재라도 할 수 있어. 독재도 할 수 있어. 다 까먹었다고요. 다 까먹었다. 530만 표 어떻게 했냐고. 한나라당 고발합시다 우리가. 예?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 역사 토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지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오신 몇 달 만에 오신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님 임태희 실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상해에 있는 김구가 한국에 오는지 혹시 몇 달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모르십니다. 북군중앙교회라고 거기에 제가 이 대한민국 포럼을 하러 갔는데 거기는 별이 480개요. 북군중앙교회. 그러니까 4개짜리 별 장로님들 김진영 장군 또 이필섭 장군 그 전부 별 4개짜리 장로님인데 그 교회는 퇴역한 별들이 다 합치면 480개예요. 거기 가서 제가 대한민국 포럼을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별 4개짜리 장로님들이 3개짜리 장로님들이 저 방에 오더니 목사님 태어나서 이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전공 과목을 처음 듣는단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뭐 절대 부끄럽게 생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해답을 말씀드리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진 뒤에 이승만 오는데 2달 걸렸어요. 상해에 있는 김구가 오는데 3달 걸렸어요. 그것도 김구는 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줘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이니까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딱 21일 만에 우리나라에 불량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최초로. 혹시 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9월 6일 날 최초로 세워진 나라.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임태희 실장님한테도 계속 물어보니까 모르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서울대 나왔지? 그리고 고시 24회 합격했지? 국회의원 2번 하셨지? 노동부 장관 하셨지?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내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니 대한민국이 될 꼴이 뭐냐? 그때 내가 웃어 죽겠대.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박헌영이가 세운 나라입니다. 9월 6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되고 21일 만에 9월 6일 날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것이 무슨 나라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다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셨다가 앉는 자리에서 뒤로 다 나잡아져야 됩니다. 이걸 들으시고 안 나잡아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뒤로 다 나잡아야 됩니다. 그 조선인민공화국 9월 6일 날 세워진 박헌영이 세운 그 나라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78%가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빨리 좀 넘어서 봐요. 아이고, 국민은 아주 튼튼하시네. 다른 데 가면 그냥 다 기절해서 나잡아지려고 그러는데 몇 프로요? 78%가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이가 김포병장에 도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박헌영이가 20일 만에 전 국민의 78%를 틀어지게 되었는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대한민국의 요 간단한 제가 말씀드린 게 20분이거든요. 요 20분의 멘트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어제 선거 같은 걸 분석을 못해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헌영이가 20일 만에 어떻게 78%를 틀느냐? 2가지 사기를 쳤습니다. 첫째, 모든 땅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70%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34%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가 땅 맛을 못 본 거예요. 70%가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겠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박헌영 만세하고 그냥 다 일어나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박헌영 만세했겠더라고요. 땅 좀 되는데 땅. 2번째 사기친 게 뭐냐? 내가 이 국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선 내가 나라를 만들어 놨다가 미국의 이승만, 상해의 김구가 오면 내가 이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박헌영한테 다 들어간 겁니다. 김포병장에 이승만이가 비행기 트럭에서 내리자 박헌영이가 자기의 빨갱이 공산당 애들 다 데리고 이승만 만세하고 막 태극기 들고 난리 났습니다. 이승만이가 딱 내렸는데 박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내가 우선 나라를 먼저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 이승만이가 속된 말로,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 야, 이 개새끼야. 누가 그런 나라 세우라고 했어? 야, 이 개새끼야.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안 했어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너 맘대로 누가 나라 세워? 아니, 저기 내가 세우는 나라에 대통령 하시라고요.
나 거기 대통령 안 해. 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는 3달 만에 암살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안 간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승만과 박헌영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밤새도록 웁니다. 이승만이가 조국이 해방된다고 왔더니 빨갱이 나라가 세워졌네요.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교회 장로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사자님들 목사님들이요, 우리 이 시대에 이승만의 눈물을 다시 한번 흘려봅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이승만의 눈물을 다시 흘려봅시다. 이승만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거야.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기독교인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이승만의 눈물을 흘린 자가 없는 거야.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영락교회 오제도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 어떻게 하냐? 뱀은 꼬리를 자르면 머리도 웁니다. 그러니까 뱀은 처음부터 경상도 말로 대가리를 때립니다. 어딜 때려요? 대가리.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이명박 장로님이 멍청해가지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한 것을 그대로만 펼쳐맞기가 하면요, 대한민국은 내일이라도 벌떡 살아납니다. 이승만을 배우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승만을 배우자. 이승만의 이 국가 세우는 원리가 자기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온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오제도 장로가 그것이 뭔 말입니까? 하고 이승만이 오제도한테 물어봤더니 뱀은 대가리를 때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니까 박헌영을 잡아야 됩니다. 박헌영을 안 잡고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박헌영을 어떻게 잡냐 하니까 박헌영을 살살 따라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걸려들었어요. 박헌영이가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돈 찍는 기계, 그게 을지로 이가에 전판사라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머리가 기상하잖아요. 일본들이 도망갈 때 돈 찍는 기계를 일부러 모래를 뿌리고 막 망가뜨리고 간 게 아니고 일부러 돈 찍는 기계를 잉크를 더 많이 구해놓고 종이를 더 많이 구해놓고 갔어요. 일본 놈들이. 왜? 아무나 돈을 찍어서 막 돌려서 나라 망하라고. 이걸 누가 차지했느냐? 나는 잘 모르는데 명예훼손이 걸릴 것 같아서 직접 이름을 말하기 곤란한데,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민주당 총무인 박지원 할아버지 박낙종, 그 다음에 또 박만술,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명예훼손에 안 걸리려고 차지했어요. 밤낮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박헌영한테 갖다 바쳐. 박헌영이 종로에다가 이 돈을 뿌리면서 인민공화국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오제도 검사가, 오제도 영락교회 장로님이 박헌영을 딱 체포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배우도 대령한테 보고했어요. 검정사령관. 근데 참 미국 놈들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자한테 약해. 여자한테. 한국 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아. 김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간첩입니다. 그래서 여자 비서한테 내일 박헌영 잡는다니까, 이 여자가 벌써 박헌영한테 안겨준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잡히니까. 그래서 박헌영이가 턱에다 수염을 붙이고 변장하고 위장을 해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경기도 포천에 가가지고 빨갱이들 머리 잘 돌아가요. 행렬을 가져오라 그래서 행사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행상 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지고 관을 메고 383에 가서 장례식을 하는 척하고 땅을 판 척하다가 방뚜껑을 열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박헌영이가 북한 갔는데 북한에서 김일성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 10살. 몇 살이요?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당 서열에서 박헌영이가 훨씬 앞서요. 김일성보다. 그러니까 저는 김일성 러시아 장교 출신 김일성한테 김장군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남조선에서 78%를 조직해 놓고 왔다. 그러니까 휴전선에 총 몇 발만 펑펑 쏘면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내가 제주도부터 모든 남조선에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들고 일어나게 할 테니까 걱정할 것 없이 거기 38선에 총 몇 발만 쏴라. 그러니까는 이 김일성이도 그 나이가 34살인데 젊은 장면인데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선배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남조선의 78%를 조직해놨다는 증거를 보여주니까 증거? 왜 증거 보여주지? 너 여기서 선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1948년 8월 25일 날 북한 정부 수립 선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진짜로 뒤로 넘어져야 됩니다. 안 넘어지시면 오늘 아침 안 드립니다. 안 넘어지시면 아침 안 드립니다. 북한 정부 수립 선거를 하는데, 북한 선거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이 한국 백성들이, 남한 백성들이 그때 선거인단이 850만. 그리고 한국에, 북한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유권자가 850만인데 850만 중에서 밤에 도토리 도장을 봐가지고 쉬쉬쉬 하며 집집마다 다니며 도장을 찍어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북한 김일성한테 갖다 바친 표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30만 표니까 850만 표 중에 530만 표가 정확하게 78%가 한국에 있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김일성한테 표를 갖다 바친 데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8%였어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정과자입니다. 정과자. 이제 아시겠죠? 왜 한국 백성들이 그냥 바람만 불면 어젯밤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과자입니다. 이 웃기는 백성들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백성들이. 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소문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 출신은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불러서 돈 30억 불을 주고 샀어요. 고르바초프를. 그리고 고르바초프한테 뭐라고 했냐, 6.25 때 문서를 다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때 고르바초프가 넘겨준 6.25 때 문서에 보니까 김일성 장군 앞에서 경상도표, 전라도표, 충청도표에서 마다리 부대에다가 다 펴놓은 그 표가 전체 78%였어요. 웃기는 일이죠. 이 한국이 이런 정과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일성이가 그걸 보고 힘을 얻어서 소련에 가서 T-34 전차를 얻고, 그리고 또 중국 대통령이 가서 동의를 얻어서, 자, 1950년 6월 25일이 뭐 하는 날이죠? 새벽 기도 아직 잠이 덜 깨신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드디어 김일성이가 그 표를 보고, 남한에서 올라온 78%의 표를 보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전쟁에서 9시 40분에 개성을 먹어요. 그때 개성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개성을 먹고 하루 종일 놀아요. 인민군이. 왜 노냐? 전쟁하는 군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노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노냐 하면 박헌영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만세 소리가 안 들리냐? 박헌영이가 그랬거든요. 총 몇 방만 쏘면 제주도부터 전체 그냥 남부선에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나온다 그러는데 왜 만세 소리가 안 들리냐 하니까 박헌영이가 줄줄매면서 내 만세 부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러지 말고 문산 가져만 가봅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문산을 공격해서 아침 8시에 문산을 또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놀아요. 인민군이 전쟁을 웃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박헌영한테 물어봐. 왜 만세 소리가 안 들리냐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내가 저 서울에 사람을 보내놨으니까 서울까지만 가봅시다 해서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와요. 불광동에 T-34 전차가 들어오는데 만세 소리가 안 들려요. 이번에는 뒤로 넘어지지 마시고 박수 칠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자, 왜 그러면 만세 소리가 안 들렸는가? 78%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로당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왜 만세 소리가 안 들렸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직 심하랍니다. 아직 심하랍니다. 무슨 일이냐면 남로당에 박헌영이가 북한에 쫓겨간 뒤에
한국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남노당에게 지시를 할 때에 한글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상형 문자라고 해서 암호를 그려서 밑으로 내려. 그러면 중간에서 암호를 해독해서 번역해서 밑으로 전달하는 암호 전달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향을 해버렸어. 우리 쪽으로. 이제 박수요. 그래서 그 암호 전달병이 전부 반대로 뒤집어서 번역해서 내렸습니다. 뭐냐? 아무 일이 없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웃기는 얘기는 인민군이 지리산에 올 때까지 지리산 안에 있는 발지산들이 전쟁 난 줄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박헌영이가 서울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첫날 밤에 김일성이하고 박헌영하고 권총을 가지고 싸워요. 밥 먹으면서 이마에다 권총을 딱 대놓고 김일성이가 이제 선배님 아니에요. 박헌영한테,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거짓말했어? 78% 어디 갔어? 만세 소리 왜 안 들려? 그가 박헌영이가 질질 매면서 내가 만세 부르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어디 숨었는지. 야, 너 사기쳤지. 밥 먹다가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싸우는데 그때 박헌영이 하는 말이, 김장군, 내가 만세 소리는 안 들려도 78% 조직한 것은 사실이다. 투표용지 받지 않냐? 왜 만세를 안 불렀는지를 내 며칠 동안 조사해서 빨리 알려줄 테니까. 그래도 전쟁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한강을 건너면, 뭘 건너면요? 뭘 건너면? 한강을 건너면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 건너면 우리가 부산까지 다 먹었다 할지라도 유엔군과 미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쫓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서울까지만 하고 여기서 평양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을 다 데려오고 서울 구들장 밑에 숨어있는 이 남조선의 그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서로 평양 대표, 서울 대표 모여서 국가연합선언을 해버리면 이것은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은 박헌영 말이 맞는 거예요. 박헌영 말대로 김일성이가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이게 머리가 해가 돌았어요. 하나님 머리를 피게 만들었어요. 밑에 있는 김일성 장군 옆에 강성파가, 장군님, 저 박헌영 선배 저 개새끼 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봐요, 78% 인민공화국 만세소리도 안 들리는데 안 되면 이양시장에서니까 한강을 건너야 된다 하고 김일성이가 강성파 말을 듣고 한강을 건너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후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6.25가 결국 북한이 실패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왜?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해도 고프시니까 이제 저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승만은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고 난 뒤에 세 가지 원리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첫째, 천인국을 다니며 이승만이가 눈물의 강연을 합니다. 전라도 정읍 강연 유명합니다. 강원도 영월 구석구석 전국을 다니며 이승만이가 눈물의 강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나는 프리스턴 대학의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승만이 했던 이 일을. 부흥회하기도 바쁜데, 어젯밤에도 사실은 부흥회하다가, 제가 거기는 청교도 집회도 아니고 제가 주최하고 개교에 부흥회 초청받아갔어요. 근데 봉교회 목사, 거기가 전라도잖아요. 군산이니까. 봉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부흥회하면서 밥 먹으면서 살살 물어봤어. 목사님, 빨치산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우리 편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밥 먹다가 들으시다래요. 그런 좋은 말씀을 설교 시간에도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말을 유도해내라고 이틀 걸렸어요. 그럼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냥 1시간 설교 안 하고 이 대한민국 포럼을 했더니 군산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앞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데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 사모님은 세상에 공교회 목사를 만들래 우리 나이 지금 64살인데 이제 목회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이 운동하면서 마무리 인생을 짓자고. 그 교회도 꽤 커요. 사모님이 그래요. 이제 목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라 망하는데 교회 붙잡고 세월 허비할 필요가 있냐. 사모님이 그 공교회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이러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전부 부목사한테 물러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눈물의 강연을 이승만이가 하고 다니는데 백성들이여 나는 브리스턴 대학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쓴 브리스턴 대학의 박사학의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냐. 이게 이승만의 박사학의 논문인데 서울 국방대학 추석에 있는 국방대학에 거기에 도서실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의 논문이. 이승만은 불려고요, 불려. 이미 벌써 국제정세를 환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정치체제를 가져야 하냐. 이게 박사학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이승만이가 눈물의 강연을 하니까 이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그 이승만의 전체를 뭐냐, 전향을 하요. 한번 따서 전향하라.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을 깨우칩시다. 뭔지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선거하는 꼬라지 보내니까요. 이 백성들이 선거하는 꼬라지 보내니까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아멘. 어제 선거한 날입니다. 전 선거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왜 선거라고 볼 수 없느냐. 두 번째 이승만은 전국을 다니면서 뭐 했냐. 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난 브리스턴 대학의 박사야.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산주의가 세워진 나라가 있다.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 두 번째 제목이 가라요. 한 따라서 가라. 그때 북한에 가도록 이승만은 문을 열어줬어요. 합법적으로 가도록 북한은. 좋은데 좋으니까 가라. 거기 가서 하라. 그때 넘어간 사람이 9만 명이에요. 9만 명. 몇 명이요? 9만 명. 9만 명인데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그때 북한으로 갔어요.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어요. 가면서 어떤 교수는 집에서 자기 부인한테 내가 먼저 북한에 가보고 거기가 더 좋으면 편지할 테니 그때 편지 받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갔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알아요. 언제 올지 몰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 더하기 이 나라에 그래도 이 나라를 버텨온 주축 세력인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못하는 게 딱 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 어이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첫째는 이승만이가 뭐 하자고요? 전향하자. 다시 한번 전향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라.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라. 세 번째는 이승만이가 교회 장로님이고 신앙인이고 또 이승만은 굉장히 얼굴이 온유하고 어떤 면에서는 은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한국말도 좀 둔해. 이런 이승만인데도 속으로는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세 번째 뭐 하냐.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 뭐 한다고요? 아니 전향하라는데도 안 하고 또 전향하기 싫으면 니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 이거요. 북한은 가라요. 해줄 거 다 해줬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자꾸 빨치산, 자꾸 공산주의,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놈들은 그냥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승만.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놈은 중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중도? 아니 경제 세계 경제 어려운 데서 방어 좀 잘했다고.
팔았다고? 낙동강 순이익도 몇 개 했다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이 무너지면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를 조금 잘해놨다 해도 정신이 무너지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정신을 세워놓으면 경제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모르죠? 이제 아직도 1년 많이 남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구나.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모든 정책을 중좌의 정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젊은 애들을 돌이켜보려고 세상에 보금자리 주택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한 개 공짜로 준 거예요. 다 서울에서 젊은 분들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아파트 하나 준 겁니다. 그 사실을. 그 다음에 미소금융 만들어가지고 카드 부도난 거 있죠. 젊은 애들이 부도난 거 전부 다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쓰고 안 쓰는 통장, 혹시 우리 김 목사님 일생 동안 통장 사용한 게 몇 개 됩니까? 내가 앞에서 할게요. 지금 쓰는 거 말고 다 없앤 거 통장 몇 개 정도 쓰신 거? 그죠? 한 20개 되죠. 막 없앴다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쓰는 거는 저도 한 40개 썼는데 40개 중에서 지금 쓰는 건 3개밖에 없어. 나머지 37개 없어진 통장에 2,000원, 3,000원이 다 숨어 있어. 근데 그 돈은 아무도 몰라요. 그 돈을 이명박이가 찾아낸 거예요. 그 은행한테 이 돈은 니들 돈도 아니고 그 개인들은 자기가 들은지도 모르니까 그 돈도 아니고 해서 그 돈을 내가 그게 4조원에 4조. 그 은행한테 돈을 내가지고 신불자, 카드 불량난 거. 왜 카드이 불량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민등록 만든 뒤에 처음 카드를 만들고 나서 6개월 내로 다 부도난다. 애들이. 왜? 카드가 뭔지 몰라서 카드만 내면 다 주니까 카드로 바꿔도 그러니까 애들이 6개월 내로 카드가 뭔지 카드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부도가 나요. 이래서 그 모든 애들을 전부 신불자 다 구원해줬죠. 그 다음에 보시오. 등록금 C학점만 맞으면 대학 졸업하고 일생 동안 학비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보다 더 잘해준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 거 아무것도 공짜로 다 줬지. 이걸 받아먹기만 하지. 선거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로. 저는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알갱이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정말로 이제는 본질을 파악해서 안 되겠구나. 이승만이가 한 일을 벤치마킹만 하면 이 나라는 사고이다. 다시 한번 전망합니다. 전향하라. 따라서 전향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국을 다니며 이 포럼을 해서 이 국민들을 돌이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북한으로 가라. 살기 싫으면 거기 가서 살아. 세 번째는 처단하는데 이승만의 처단이 무서워서 지리산으로 들어간 사람을 빨치산입니다. 빨치산. 근데 빨치산으로 지리산으로 들어갈 때 여기는 다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말하니까 말해도 돼요. 빨치산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살려고 위장해서 머리를 깎고 중으로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는 좌파가 많아요. 지금 경기고등학교에 있는 봉은사 있죠. 봉은사 주지스는요 거의 간첩 수준입니다. 근데 그 봉은사 주지스는요 경기고등학교에 있는 봉은사 절에 1년에 나오는 시주돈이 얼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앞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정보다 그 절 한 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이천에 신록사의 주지스이 박한영의 친아들이 지금 살아있어. 박한영의 친아들이 지금도 거기 살아있어. 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밑바닥에서 이 운동을 6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꽃이 피었어요. 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처단하니까 그 처단이 무서워서 지리산으로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요? 빨치산. 뭐라고요? 빨치산. 빨치산인데 이제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발기산의 육신적 부의 DNA를 가진 친자식 내지는 손주, 육신의 DNA를 가진 바로 큰 자식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청년입니다. 정치인의 청년. 누구냐? 노무현 친아버지, 노무현 장인은 김근태, 정동영, 할 것 없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 남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천명이 바로 말기산의 육신적인 부분.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 공부를 시켰어요, 얘들은. 그래서 판사가 11%입니다. 판사가. 전라북도의 남원에서 체육선생이 체육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지리산에 가서 빨치산 미름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빨치산한테 저를 해야 되냐고. 했더니 판사가 그 체육선생을 무죄라고 석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학 교수 510명.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중에 한국 근대사나 건국사나 교육철학이나 역사나 사상이나 이런 쪽의 학문과 관계되는 교수가 510명입니다. 한국에. 510명 중에서 6.25를 북한이 우리한테 남침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는 6명밖에 없고 504명이 다 6.25를 우리가 북한을 쳤다. 어제 선거에서 승리한 손학규 대통령 후보 한다는데 손학규 후보의 자칭 렉터로 나선 고려대학교 최장립 교수, 그가 쓴 책에 보면 6.25의 원인은 전쟁을 할 때 총소리가 6.25의 총소리가 어느 쪽에서 먼저 나는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손학규 대통령 후보하겠다는 그 사람의 멘토예요. 대학 교수 510명 중에 504명이 전부 자포예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들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 정교조인데 정교조 7만 8천 명이 애들 학교에서 나 어떻게 할 테냐. 6.25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1년에 고등학생이 60만 명이 졸업합니다. 60만 명. 60만 명이 졸업하는데 4년 졸업하면 4년이 24요. 걔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 선거권 받습니다. 걔들은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을 애들이 목사님들 자녀들도 목사님이 못 이겨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못 이겨요. 경상도 여기 영덕에 가면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개명대학교 2학년 다니는데 목사님 못 이겨. 완전히 반격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모르면서 자꾸 그런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너 정가훈 목사님 한 번만 만나러 갔는데 돈 100만 원 준다. 걔가 돈 100만 원 탈라고 날 만나러 왔어요. 나하고 딱 대화를 했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야, 너 영원히 거짓 속에 살다가 죽을래? 사실을 알고 죽을래니까? 목사님이 아는 사실은 뭡니까? 해서 지금 이 역사 포럼 요걸 1대1로 딱 20분 했더니 얘가요 획 돌아가지고 정교조를 고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얘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었다. 그래서 여자애가 대단해요. 분노가 나가지고 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 해서 여기 졸업하고 지난해 지금 6개월 전에 국군 여자가 여군 정보장교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 영천에 가서 교육 다 받고 임관한 지 지금 4개월입니다. 사실대로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다 돌아와요.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이 시대에 해냅시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담는 그릇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목회하려고 바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 들어간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병이 걸리게 생겼어요. 아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오늘 이렇게 저의 포럼을 들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네.
화면이 영심하죠. 뜨거워지십니까?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 사실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허평환 사령관 별 3개짜리,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 사령관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의 축이 2개입니다. 하나는 국정원이고 하나는 기무사입니다. 그분이 여기 목사님 소개로 여기 사모님하고 인천인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를 만나러. 몇 달 안 돼요, 지금부터. 오셨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대한민국 목사님 끝났습니다. 기무사 사령관인 제가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왜 끝났어요? 했더니 북한의 군대 무기 그것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한국 안에 구축되어 있는 좌파들의 진지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 애국운동 하러 다니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쟤들은 이미 한국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법률 모든 곳에 다 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날짜 정하는 날 이 나라는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도 쟤들이 행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만 나가면 그날이 바로 인민공화국 되는 날. 그리고 국정원장 하셨던 김승규 장로님, 노무현 때 국정원장 하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의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면 참 충격스러운데 여러분 배고프시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는 뭐냐? 김승규 장로님도 지난주에도 내가 3번 만났어요.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애국운동 하시라고 고생을 많으신데 너무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국정원장을 잊지 않습니까? 그리 목사님은 그냥 편안히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나라는 끝난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2축인 국정원장과 기무사 사령관이 자기들은 각서를 씁니다. 여기서 보고 듣고 한 모든 정보를 밖에 가서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와서 말하면 법에 걸려 처벌받아. 그래서 하는 말이 내용은 말할 수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국정원장과 기무사 사령관이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래요. 뭐 별거도 사는데 이상이 없는데 뭐 저렇게 사람들이 난리고 정강호 목사는 말이야 오늘날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헷가닥 돌아가지고 저렇게 난린가. 여러분 보세요. 6.25 때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 6.25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6.25 일어나는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고 있었어요. 경부대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토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니까 이래 뭔 소리냐 하니까 그 밑에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 군대에서 오발탄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몰랐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뭔 사건이 일어나야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고. 그래도 지금 그 국정원장 김성규, 기무사 사령관 허평환 사령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시대에 그래도 10% 정도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박수 한번 집중하세요.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애국운동을 하면 이 나라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뜨겁고 야 세상이 이 정도 됐나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하시고 헤어지면 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1000만 명을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1000만 명 조직이 뭐냐,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내가 문자 메시지 한 통씩을 넣어드릴게요. 매일같이 오늘 정교조가 뭐 했다, 오늘 판총님이 뭐 했다, 오늘 뭐 했다는 실제로 보안법으로 바로 깜방을 가야 되는 행동을 하는 내용들만, 쟤들이 지금 비밀로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한 통씩 넣어드릴 거예요. 이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를 1000만 명에게 넣어드리라고 합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 공유를 해서 이래서 1000만 명이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를 받고 헤어가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이 나라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태준 비서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임태준 비서실장님 지금 완전히 꼬리를 냈어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요 완전히 꼬리를 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 김상한 목사님 어르신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너무 싸게 팔아먹었어. 싸게 팔아먹었어. 그냥 청와대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요 아니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여 청와대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요 바로 맞짱 떴습니다. 끝장내버렸어요. 나 청와대 다시 안 와. 나보고 오라고.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지켜온 나라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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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딱 2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낳은 겁니다. 낳은 거.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지킨 나라입니다. 6.25 때도요 사실은 끝나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끝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별장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여기가 주인이니까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침대에 빈듯이 누워있는데 비서관이 보고했어요. 대통령과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전쟁 붙었답니다. 그래서 트루먼이가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된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신경 꺼. 관심 없어. 왜? 그때 미국이 화났어. 해방 후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미군이 들어왔는데 시청 앞에서 박은영 그 빨갱이 부대들이 머리에다 빨간띠를 메고 미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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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지 중장이 이상한 놈아 이거 아니 도와주려고 왔는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하지가 했더니 1번 공산주의 2번 사회주의 3번째 자유민주주의 선택하라.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84%가 200선들이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해서 하지한테. 그래서 하지가 그걸 딱 보고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해서 1949년 6월달에 이분이 철수를 해요. 철수하면서 이승만도 데려가려고 해요. 이승만 보고 가자. 넌 브리턴 대학교 박사장이야. 미국 가서 교수만 해먹고 또 밥 먹고 사는데 너희 나라는 틀렸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울면서 안 간다고 난리야. 가려면 니들만 가라. 나는 한국에서 죽는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다시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트루먼 대통령이 신경 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미군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느냐? 다시는 한국에 안 간다. 그걸로 한국은 끝났습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때도 박수 준비해봐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빌리그램이 나타났어요. 빌리그램. 누구요? 빌리그램이 그때 나이가 28살인데 어떤 사람이냐? 미국 전역의 붕사예요. 미국 국민들이 막 빌리그램 보면 다 죽어.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장경동하고 비슷하잖아. 근데 빌리그램이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내요. 뭐라고? 첫 번째, 대통령과 하나님 축복에 함께하는 거다. 이거는 인사. 두 번째, 빨리 미군을 한국에 재투입하십시오. 미군이 한국에 가지 않으면 기독교인 5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인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빨리 미군을 재투입하여 공산당을 물리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 협박을 했어요. 트루먼이가 빌리그램의 협박을 받고 유엔 총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 사실은 세상 역사에는 없고 빌리그램의 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지킨 것도 한국 교회가 지킨 겁니다. 교회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다시 오게 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낳았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살린 이 주체인 한국교회를 저거요 어제 선거 저거요 벌 받은 거예요.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독립운동 누가 했나요? 김구가 집사님이요, 이승만 장군이요, 도산한 차고, 그리고 종환씨 할 것 없어요. 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에서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도시에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서 잘 살게 됐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운군학교 가서 김영기 장군님 하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아멘.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니까 동남아에는 못 사는 나라 있죠. 네팔, 방글라데시, 후진국에서 청년들을 데려와서 우리나라 새마을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새마을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에서 되는 새마을운동이 왜 다른 나라는 안 되는가? 한국은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어. 개신교회가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신안 앞바다까지 다 교회가 세워져서 청년들에게 공동체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쳐놨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면 이거부터 먼저 해요.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공동체 운영이 새마을 논문에 나오는 얘기요. 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새마을 지도자의 85%가 교회 청년회장 출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교회가 나왔고 6.25 때 교회를 지켰고 한국을 근대화하는데도 한국 교회가 해낸 겁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를 아니 이렇게 부대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청와대 가서 단호히 요구했습니다. 돈 3조 내놔라. 3조를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은행에서 빚을 지고 교육관 짓고 교회 짓느라고 은행에서 돈을 꺼내서 빚을 진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1년에 내는 이자가 3조요. 3조. 얼마요? 제가 송화성 교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보니까 1년에 교회에서 은행에다 갖다 내는 이자가 3조예요. 3조. 우리 낼 수 없다 이거. 교회 이자 2%로 내려라.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안 낸다는 것은 도둑놈이지. 교회라고 안 내면 되냐? 내 주장은 이겁니다. 뭐냐? 이자를 내는데 세상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이자 내는 것 중에서 교육시설 있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노인대학까지 교육시설은 2%입니다. 2%. 이자가 2%.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없다 해도 사회학적으로 분류해도 이 교회는 국민의 평생 교육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자 2% 이하로 내려라. 어때요? 내 주장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딱 가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이 정부 타도운동 하겠다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목사님 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이 연말까지 1000만 명을 조직하여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만 주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만 세워주시면 우리가 이 운동을 연말까지 1000만 명을 완성하여 제2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을 해내면 목사님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많고 또 여기 강남에 있는 모 기업하는 큰 재력을 가지는 대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 나라를 연말까지 1000만 명 서면을 살려만 주시면 현찰 1조 원을 내겠습니다. 교회은행 세우는 내가 교회은행을 올 연말까지 세우려고 이자를 전부 다 2% 내려고 그랬더니 이거 나하고 둘이만 한 얘기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냐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럼 금난주에 다음 주에 12,000명의 목회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바쁘시더라고. 금난주에 12,000명 집회 이번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를 시위하기 위해서도
마른 뼈는 혼자 떨어졌으면 영원히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는 붙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청와대에서 검사하러 오겠다. 정말 많이 치면 뭐냐? 모인다. 우리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 청와대에서 숫자 새로 온다. 12,000명 모이면 연말까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래서 한국의 근대를 한국교회한테 다시 맡길 수 있다. 맡기고 사주관 다 망하는 거 나라를 누가 맡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하여, 여기 지금 그래서 그 민 회장님이 이번에 금남교회 집회할 때에 공식석에 앞에 나와서 연말까지 1조 원을 저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공개 헌금하는 기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삽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고 제가 앞에 나서니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다 보니까 교회가 빚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3조입니다. 3조. 그 3조 이자 내는 그 돈도, 우리가 내는 그 돈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살리고 옛날처럼 서민 살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줄 수 있어. 아시지만 우리나라 모든 은행의 지분의 80%는 외국 사람들. 한국 교회가 1년에 3조 내는 그 이자를 가지고 연말에 가면 외국 자본들이 전부 정산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 낼 수 없다. 2% 이하로 내려라. 한번 따서 내려라. 내려라.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 총대를 메고 나갈 테니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서,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1,000만 명 서명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앞으로 통신법이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지금 얼마 있으면 제정이 돼요. 국회에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로 다 서명을 해주시면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 한 통씩을 이 차든지 정보들을 내가 가르쳐드리고, 또 하나는 2,000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1,000만 명이 하루에 보내다 보니까 돈이 하루에 2억이 들어요. 얼마요? 돈 2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희도 돈 못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나라는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하는데, 그런 중에 저한테 영감이 오기를, 그 돈을 왜 2억을 너 혼자 내야 되냐.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가 내면 한 달에 990원이다. 1,000원이다. 이걸 나눠서 자기한테 오는 메시지 값을 자기가 내면 그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한번 동의를 구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메시지를 하루에 한 통씩 빌려드립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비용이, 자기한테 오는 비용이 한 달에 1,000원인데 이거 여러분이 한번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제청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박수 한번. 대한민국은 삽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1,000만 명을 딱 조직을 하면 한 총력이고 정교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 다 무너뜨리고 한국이 지금 범죄 집단으로 교회가 취급받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하면, 요즘 근래에 일어나는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우리 부끄럽잖아요. 이 모든 건 다 없어지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기 전에 지금 제가 올해 시간에 인사 한 분을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 잠깐 한번 나오시죠. 우리 일단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필요하신 제가 하는 내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에 불려갔습니다. 갔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정광훈, 너 요즘 나라 살리기 운동하는데 뭐하고 다녀?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한 10명 모이신 어른이라고 해서 방지일 목사님 연세가 102살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연세가 102살인데 이따가 대구에 포럼에 오십니다.
지금 저는 11시부터 대구 포럼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